네, 굿모닝입니다. 다들 아침에 굿모닝 하셨나요? 네, 저는 프로틴을 든든하게 타 먹고, 식이섬유와 유산균을 이렇게 놔두면 한 1분 지나면은 거기에 마이크로바이옴 폭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놔뒀다가 좀 불려뒀다가 한 잔 신나게 이렇게 든든하게 한번 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감사와 설렘으로 리더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 조금 일찍 출발해 볼까요? 10시에 저희 또 그 본사에서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리더님 모시도록 할게요. 저는 이 리더님 뵐 때마다 있잖아요. 너무 리드를 항상 갱신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나날이 그 미모가 업그레이드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또 굿모닝을 통해서 더 날씬해지셨더라고요. 이게 원래 패셔니스타시잖아요. 근데 몸매와 미모와 지성까지 모든 걸 겸비하시고 그리고 또 되게 부러운 건요. 요즘은 머리숱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되게 머리숱도 많으시고 찰랑찰랑 거리시고. 예. 그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서선영 리더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비전 보너스 기회와 도전을 말씀에 공유해 주실 서선영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다들 출근했을 시간인데 저희 또 그거잖아요. 자유기업인잖아요. 그래서 한 목이 아직 좀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들 굿모닝 하셨죠? 네. 우리 문경이대님 제일 크게 대답하시네요. 네, 저도 굿모닝 하고 조금 일찍 앉아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뵙고 있었는데 진짜 또 이 아침에 이렇게 또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뭔가를 또 쌓아가는 시간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제가 푹꼭 제가 1주차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민이가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동민이 일정상 약간 그 1차가 좀 제일 좋다고 하길래 이번에 좀 동민이한테 좀 맞춰서 이제 1차로 가서 어제 집에 들어와 오니까 한 11시 조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요즘 좀 바로 이렇게 좀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잠은 엄청 잘 잤는데 좀 늦게 자는 습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 이렇게 피고는 한데 바로 잠이 확 이렇게 수면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옷장을 좀 열어가지고 어제 대충 이제 그 푸고 갈 옷들 좀 챙겼습니다. 걔들이 제가 살 좀 빠지니까 옷 입는 게 훨씬 좀 수월해진 거는 맞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몸무게를 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몸무게 재고 제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면 500g이 붙은 거죠. 그래서 좀 한 2, 3일 좀 잘 먹었더니 역시 몸은 정직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또 오늘부터 다시 좀 디톡스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g이 이제 이걸 무시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앞자리가 바뀔 것 같다는 그 두려움에 제가 그 조절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 체중계를 재는 거는 내가 몸으로도 느끼지만 체중계를 재는 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체중계를 재면서 저의 그 매일매일의 불어나는 살과의 대화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더 이상 안 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제 마음을 계속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가 뭐 탱코와 일지를 쓴다 또는 뭐 감사일지를 쓴다. 이런 부분들이 또는 또 스폰서님과 어쩌면 매일매일 또 이렇게 또 상담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하루를 마치면서 그런 습관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습관이 내가 무언가 이렇게 안 좋은 쪽 뭔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살을 예를 들면 살이 찌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체중계를 매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의 탱커와 일지를 계속 이렇게 좀 체크하는 것이 어쩌면은 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가는 우리는 원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 나은 어떤 플러스 알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게 탱코와 일지를 매일 쓰는 것도 어쩌면 이게 참 매일매일 나를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내 상태라든지 나의 네트워크를 체크해 가는 어떤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순간 제가 아침에 매일 이 체중계를 올라가면요. 저녁보다 아침에 딱 1kg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잘 때 제가 뭐 이렇게 체중이 올라가서 괜찮아 내일 아침에 1kg 빠졌을 거니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마음이요 이제 루즈해져 가지고 조금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의 아니게. 왜 또 이렇게 한 몇 달을 그렇게 해 왔으니까 당연히 내일도 그럴 거야라는 생각으로 제가 어제도 조금 먹었던 것 같아요. 밤에도. 그래서 아침에 이제 체중계를 재고 제가 500g이 찐 걸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는 오늘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소식 들어갑니다. 소식.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일반적인 식사는 한 끼만 해야겠다. 제가 계속 두 끼를 먹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500g이 훅 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500g을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이 500g이 그냥 괜찮아 500g 정도 이러면 내일 되면 다시 1kg가 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약간 브레이크 딱 밟아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좀 자제해야 돼. 이 먹는 것도 습관이 돼가지고요. 먹다 보면 또 계속 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 제가 살이 빠졌을 때, 제가 습관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루에 일반 식사는 제가 한 끼 정도로 했더라고요. 시간과 별개로 한 끼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프로틴식은 꼭 제가 먹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니까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제가 그러니까 늦은 점심, 그러니까 이른 저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냥 가볍게 제가 또 이렇게 약간 좀 허기를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좀 습관을 한 몇 달을 했더니 이제 살이 싹 빠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좀 이제 루즈해진 거죠. 그래서 어 요즘은 거의 야식까지 하면 한 네 끼를 제가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바로 이제 표가 났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제 밟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무언가를 자꾸 나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파트너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프터 하실 때 진짜 매일 5만 PB를 띄워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매일 체중 기록이 올라가서 제가 거기에 자극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이 정도 괜찮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어, 500g 이거 괜찮아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극을 끊임없이 받아야지 저는 비전 보너스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침에 제가 체중계를 재면서 제가 그 생각을 좀 했네요. 저의 이제 Y 아메이는 사실은 그냥 크게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전 제가 너무 아깝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서른의 아메삽을 만났을 때 서른 이전의 제 삶이 어, 그러니까 뭔가 한 번도 이렇게 어딘가 그러니까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열심히 사는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되게 또 뭐 이렇게 게을렀던 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그러니까 서선영 하면은 다 따라 붙는 게 선영이는 되게 부지런해 이제 이런 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들었던 이야기고 선영이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착하다. 이런 이제 얘기도 참 많이 들었었어.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뭐, 부지런하다, 착하다, 이런 게 어렸을 때는 그걸로 잘 살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 같은 걸 제가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전 20대쯤에 이제 경험을 체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이대로 살다가 내가 그냥 하늘나라에 가기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좀 20대부터 너무 좀 빨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살고 싶은 생각도 늘 많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남편을 잘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남편을 잘 만나는 거에 그 남편의 경제력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잘 살려면 일단은 돈이 좀 많거나 아니면은 정말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직업군이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 보는 게 다라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 고등학교 2학년 때 짝꿍이 굉장히 집이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궁금했었어요.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건축을 하신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제가 그래 건축하는 남자한테 시집가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김세치 리더를 만난 거를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있어요. 후회한 적은 뭐 한 번도 없진 않네요. 이러니 제가 아침부터 거짓말을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제가 있었네요. 실망한 적. 그런데, 제가 항상 그냥 제가 다시 만약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싸우거나 제 감정이 안 좋을 때고 제가 평온한 상태에서는 제가 굉장히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는 배우자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또 안미사를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그 생각했었어요. 아, 세치 씨 집이 좀 부자거나, 우리 집이 좀 부자였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너무 가난하고, 저도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둘이가 만나가지고, 이제 그냥 열심히 살면, 그래, 우리 조금 허리띠 쫄라매고, 열심히 살면, 그래, 남들처럼은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부자로 사는 거는 이제 꿈이 없어지고요. 남들처럼 사는 거에다가 포커스고 남들이라는 거는 그냥 차 한 대 있고 그다음에 한 30평 아파트 정도? 그죠? 근데 엘리베이터 있는 30평 아파트 있는 제가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만 봐가지고요.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를 또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를 사니까 이렇게 좋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 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너무 진짜 작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도 아니죠. 그냥 너무 평범한, 그 평범이 정말 꿈이라고 하면 꿈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20대를 제가 보내면서 제가 이제 김세치더가 아내를 들고 왔을 때 제가 집에서 남편 좀 잘 되게 하는 마음에 제가 음원을 그때 김종환 리더님의 꿈, 그다음에 루이니 리더님의 꿈의 실현을 거의 진짜 한 3개월을요 매일 3개씩 제가 집에서 이 음원을 복사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남편은 이제 이 뭐죠? 그때 테이프는 한 4천, 5천 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저희한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공테이프를 사오면 그 공테이프를 열심히 제가 진짜 복사를 하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진짜 남편이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오로지 저의 희망은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그죠? 저를 잘 먹고 살게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저는 진짜 그 세상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뭘 하라 그러면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선정 씨가 뭐 해? 이말 할까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너무 고맙게도 자기가 한다 그러니까 그냥 막 뭐라도 제가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에 음원을 제가 복사를 하고 막 있죠. 남편 마트를 제가 열심히 잘 쓰고 뭐 김세 씨도 진짜 제가 근처에서 이렇게 기저귀 사오면 뭐 되게 뭐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정도는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초기에는. 근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저귀도, 음, 그렇게 이제 그냥 열심히 도와주는 게 제가 그 도와주는 게 잘 쓰고 제 금액 뭐죠 소득 안에서 잘 쓰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집에서 이 테이블 음원을 열심히 복사해 주는 거 그게 제가 정말 내 인생이 바뀌는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남편을 돕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 정말 진짜 저의 본심은 뭐였냐면 진짜 그냥 열심히 정말 자기가 열심히 잘해서 그 다이아몬드라는 거 돼서 진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여행 다니고 싶고, 진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진짜 저분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이라는 거, 진짜 되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음원을 막 복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음원을 듣는데 그 음원이요. 막 나한테 이렇게 막 가슴으로 들리는 거죠. 처음에는 재미로 듣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김종환 리더님 음원은요, 아, 정말 저 청년한테는 이 아메이라는 비즈니스가 진짜 필요했구나. 막 그, 뭐죠, 공감을 느끼면서, 저 총각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당시 저분 나이 많으셨지만 총각이셨으니까, 그냥 너무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막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저분한테 아메이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루이니 리더님의 음원을 들을 때는, 아, 이분은 왜 할까? 이런 호기심으로 들었었어요. 너무 대단한 분인데, 뭐 그 당시에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데, 왜 할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분도 하는구나. 저는 정말, 정말 아메이 사업이 진짜 백 없고, 정말, 뭐죠? 뭔가 그, 재능이 없고 정말 그렇지만 열심히 살고 싶고 뭔가 그 잘 살고 싶은 사람 분들한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저런 이미 연봉이 1억이 넘고 그렇죠? 이 너무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부부가 정말 그 당시에 괜찮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두 분이 아메 사업을 또 하는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좀 의아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그런 어떤 이제 이제 들으면서 제 생각이 이렇게 왜 하지? 이 사람 너무 필요하겠다. 막 감정이입을 하면서 제가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들으면서 뭐가 생겼냐면 그러면 그래 꿈이 있으면 너무 좋지. 그래 저렇게 살면 너무 좋지.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요. 진짜 김세치더가 한번 미팅을 가자고 했을 때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 미팅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면 정말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가지고요. 그럴까? 이러고 이제 따라갔던 그 미팅이 저의 첫 미팅이었고, 그 미팅을 시작으로 정말 제가 미팅 참석, 100% 미팅 참석에 이제 그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매일 우리가 음원을 제가 거의 한 세 번, 똑같은 음원을 하루에 3번씩 들은 거잖아요. 그렇게 진짜 3개월을 듣다 보니까 후원이 돼버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제가 와인은 뭐였냐면 여행이었었어요. 어, 정말 1년에 한 번 여행 가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내 인생이 그렇게 억울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좀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정말 힘을 딱 합쳐가지고 우리가 5년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제가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스타트를 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메이를 한 것 같아요. 거의 24시간 머리에 아메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만 늘 생각했었어요. 어, 물론 너무 안 돼가지고요. 지하철을 타면서 마음으로 운 적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저를 깨야 될 것 같은데 그 깨는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뭘 깨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행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계속 거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절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누구 하면 나한테 선정아 넌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왜 하니? 너 그거 힘들어서 못 할 건데. 아 정말 그 언니도 도망 다니고 동생도 피라미드라고 막 나 안 한다 막 이러고 내가 지한테 뭐 하라 그랬나? 내가 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저희가 잠시만요. 좀 어둡네요.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저도 계속 보내면서 그때 근데 이 사업을 내가 안 해야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게 제가 아메 사업을 그 음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정말 왜 해야 되는지가요 명확하게 why 아메가 딱 생긴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 해도 너네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정의가 딱 된 상태였고 아무도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내 인생에 내가 정말 힘들고 이럴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그분이 재정이 안 된다거나 그렇죠? 또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또는 그런 게 다 있지만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딱 있는 사람이 제 주위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걸 제가 빨리 알았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건 내가 찾아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이
처음부터 막 정리가 됐었어요. 정리가 됐었기 때문에 정말 흔들림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아메이가 정말 주는 그 기회를 너무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아메이에 대한 어떤 그 의심, 뭔가 이게 뭐그 뭐죠? 그런 부분이 정말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완벽한데 이제 나만 잘 이렇게 채워가면 될 거야. 이런 좀 마음으로 정말 했던 어떤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정말 그 며칠 정도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진짜 그 선영아 너는 어 진짜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너무 너가 진짜 많은 곳을 다녔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막 그 친구한테도 그러니까 지영아 우리 둘이가 2인 1조로 한번 뛰어보자 그러면 너가 소개를 시키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친구도 그런 여행에 대한 니즈가 강한 친구라 또 이야기 한번 또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다들 아내가 좋은 알겠지만 자신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론 저도 엄청 자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거절받을 자신이 있고요. 뭐, 이 사람이 그 약간 싫은 눈초리 저는 하나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그 싫은 눈초리가 나중에 좋아하는 눈초리를 바뀔 걸 아니까. 뭐 아님 말고예요. 그 싫은 눈초리가 계속 싫은 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뭐 어때요? 근데 다음에 안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도 제가 뭐 두렵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 힘들거든요. 어제 같은 날이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게를 찾아다니는 거죠.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냥 가게 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어 잘 뭐 커피 마시러 왔다 이러면서 이제 갔더니 다들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제가 한 30분 있다가 너무 나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아미 사업이 너무 감사하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또 시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정말 너무 조용한 하루가 어쨌든 좀 힘들지 막 몸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는 사실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정말 미쳤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미친 이유가 명확하죠. 어디에 미쳤냐? 저는 비전 보너스에 당연히 미쳤고, 그래서 이 6년을 저는 이제 3년, 3년으로 끊었어. 이제 플랜을 짰거든요. 그래서 김세치들랑 의논해가지고 3년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3년은 이렇게 하자 해서 오케이 합의하에 어쨌든 무조건 Q 세계 성장은 무조건 100% 해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게 기준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Q 세개를 더 하는 거. 그래서 Q 6개를 했을 때에 사실은 가장 보너스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매년 매년 보너스가 쌓이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3년을 모아서 나누기 3으로 해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한 해 한 해가 되게 잘해야 되는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기준을 맞춰서, 그러니까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그 기준이 Q 세계 성장이니까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더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저희 부부가 어떤 이제 어떻게 뛰느냐.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돈과 딱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커요. 이게 그러니까 연말 보너스가 커지니까 리더십과 MD 보너스를 또 키워야 되잖아요. 매달 매달 MD와 리더십이 커져야지 연말 보너스가 많아지고 그 연말 보너스가 매년 매년 받아야지 그거를 제가 마지막에 받을 때 나누기 3 했을 때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하며 어디에서 받으며 얼마를 받을 건가를요 계속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냥 저의 네트워크 상황에 맞게끔 저도 매달 매달 그걸 계속 신경 써요. 그렇다고 하면은 한 레그 한 레그 한 레그를 정말 깊이 정말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같이 뛰어줘야지 그분 그 리더님의 21% 보너스는 그 리더님의 또 성장이고 또 그 리더님의 그러니까 그 독립되는 그 네트워크에 따라서 또 저의 또 MD 보너스와 그 우리가 그 리더십 보너스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함께 이게 진짜 이 비전 보너스가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팀 플레이가 되는 비즈니스다. 지금 정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게 팀 플레이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참 많이 하면서 저도 정말 뭐 파트너 리더님들이 또 도와달라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서 정말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저도 또 계속 또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주자를 또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이제 비전 보너스를 계산해 봤더니 6년 플랜에서 연봉으로, 그러니까 6년 동안 그냥 매달 매달 받는 보너스와 비전 보너스를 다 해가지고 제가 작게는 한 15억이더라고요. 6년 동안. 그리고 진짜 제가 6개를 매년 성장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20억이 넘더라고요. 6년에 20억.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리더님들이 명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요. 그 계산에 맞는 플랜 딱 짜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네, 우리 갑자기 내일이 잘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선영 리더님. 아,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성현 리더님 이제 스토리 들으면서 리더님의 인생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만나고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3개월 동안 음원을 그 공테이프를 돌리면서 녹음을 하면서 그 리더님의 그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꺼내져서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그 후원할 때 그 100개, 음원 100개 듣기 하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후원하고 싶은 분들한테 음원 100개 들어보자고 해서 뭐 미팅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기가 한 번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음원 100개 듣기 하면서 그렇게 듣다 보면 자기만의 또 어떤 삶의 니즈를 또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얼마를 받을까? 내가 정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걸 또 배웠네요. 네, 서장일 리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쁘십니다. 예쁘십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는요. 정영란 리더님께서 나의 최애 제품 전달 스토리 전해 주실 건데요. 이 리더님은 소비자 관리를 정말 찐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이제 들어보면 강의 때 들어보면 그래서 오늘의 그런 그 노하우를 뿜뿜 많이 뿜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리더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영란입니다. 최애 제품과 전달 스토리, 어떤 걸 말씀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저는 이제 세 장의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품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제품이 있어요. 제가 유트라이터에 대한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그 제품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한 14년 정도를 아프다가 돌아가셨는데, 어, 한 번은 이제 방에서 나오시다가 거실에서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외상이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외상이 아니고 안에 피가 안에서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혈전용해제를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약물로 빼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입원하는 그 과정에 누워 계시면서 이제 폐렴이 오신 거죠.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게 된 상황인데, 이 중환자실은 특히나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은 이 항생제 굉장히 센 항생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이제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격리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치료가 중지가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서 많이
그 시간들을 못 견디시다가 사망하시는 상황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와닿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뉴트라이트 공부를 해보면서 그때 들어갔던 제품이 그 당시에는 밸런스 위덴이 아니고 인테스플로라 7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대량요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고 어, 그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맞추는 제품들이 또 하나가 이제 비타민 C거든요. 근데 기관지 절개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함량이 들어가 있는 체리 주스를 그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유산균과 체리 주스를 통해서 대양경을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세 번이 연달아 3주에 걸쳐서 연달아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이 격리가 풀리는데 보통은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사망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병원에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도 뭐 격리가 된 상황이니까 면회를 들어가더라도 다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랬던 상황인데 그때 정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정말 소신있게 끝있게 해서 2달 만에 이거를 정상화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이 왔었고 뉴트라이트에 대한 진짜 강한 확신 그런 걸 가지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됐던 제품이라서 저한테는 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제품이고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제품으로 보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유산균 1세대 유산균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마이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랩에 대한 강한 확신, 기대, 설레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제가 그 바디킬을 하면서 처음에 유트라이트를 만나서 바디킬을 할 때 제가 마른 비만이었어요. 내장지방 레벨이 8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장지방 레벨 1까지 뺐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조절을 해서 지금 꾸준하게 내장지방량은 3, 4 거의 이제 4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변함없이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저는 기능성 제품을 슬림 스마트라든지 파워블럭을 먹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꾸준하게 제일 활용하는 부분들은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저는 지금 또 밥을 할 때도 파이버 파우더를 넣고 그리고 빵이나 그다음에 떡을 할 때도 파이브 파우더라든지 파이브 비트 플러스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브 비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드시는 분들한테 권하니까 이게 막히는 상황들이 많아서 가장 무난하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파이브 파우더고 그리고 마이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왜 단세 지방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세 지방산을 많이 만들려면 수용성이 불용성보다 수용성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전에는 화이브 피츠 플러스를 많이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이브 파우더를 많이 활용하고 이 단세 지방산 자체가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느슨했던 장도 점막도 회복하고 그리고 장의 점액의 분비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항염작용이 있다 보니까 만성지방을 예방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화이브 파우더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단세지방산과 연결시키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호응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가장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내 환경을 산성화시키니까 유익균 자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말 많이 알려야 되는 생각이 가지고 저는 모든 생활에 단백질은 사실은 정말 어떤 리더님 말씀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품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하면 저도 이제 그 단백질은 저는 그 굿모닝을 하기 전부터 활용화된 부분들이 저는 이전부터 굿모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꾸준하게. 그리고 단백질과 그 식이섬유와 그다음에 그 유산균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하이브 파우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소비자들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나누는 레시피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예인 중에서 최화정 씨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뭐
홈쇼핑에 들어간 완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셀럽처럼 이야기를 한번 하면 모든 제품이 떠든데 그중에 이제 제가 소비자들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나눌 수 있는 제품 중에 할 수 있는 레시피가 사과하고 양배추, 사과 양배추 샐러드를 저는 굉장히 많이 같이 나누거든요. 우리 제품을 활용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굿모닝을 아침에 하고 나면 원래 아침에 사과를 반쪽을 항상 먹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양배추 샐러드를 양배추 사과 샐러드를 만들어서 양배추를 이렇게 썰고 그다음에 사과를 썰거나 아니면 즙을 내요. 거기다가 올리브 우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 중에 그 레몬즙을 거기서는 쓰는데 그 레몬즙을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우리 제품의 오가닉 레몬 에센셜 오일 있잖아요. 요거는 식용으로 먹는 레몬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방울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고농축이고 굉장히 고급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방울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이트 믹스 레몬 가루를 뿌려주면 제가 아침마다 그 레몬 향이 입안에 싹 도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고 나서 많은 소비자들 만날 때 편하게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나누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좋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저도 제가 너무 행복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가성비 최고고 사실은 품질 대비 가격을 봤을 때 너무 싸고 저렴한 부분이라서 진짜 올리브유라든지 그다음에 오가닉 레몬 에센셜 오일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거 물에다가 한 방울 넣어갖고 이렇게 먹어도요. 하루 종일 너무 레몬 향이 계속 퍼져요. 그 느낌이. 그리고 파이트믹스 레몬 같은 경우는 저는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샐러드에 많이 활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제가 제 하루를 시작할 때 너무 행복한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안 먹어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보면 진짜 반하는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어, 제 제품과 전달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란 리더님 감사합니다. 정연아 리더님 슈퍼 박테리아까지 잡는 저희 제품으로 정말 아버님까지 살리신 뉴트라이트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어, 저도 한번 해 먹어봐야 되겠어요. 사과 양배추 샐러드 아침마다 정영란 리더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제품 이 행복을 내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이 행복을 전달하는 거 이 사업이 우리 사업이 정말 이거잖아요. 내 감동과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리더님 덕분에 저희도 행복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안녕하세요. 아시죠, 누군지. 안녕하세요.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 어, 안녕하세요 소리 너무 많이 듣고 싶은, 정말 사랑하는, 정순남 리더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진짜 이 리더님은 그렇잖아요. 저희 스폰서님이기도 하지만, 감동 전달에 정말 달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품 전달 노하우와 또 감동을 정말 전달해 주실 정순나 리더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남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어, 진짜 아메이 제품은, 제품을 생각해 보니까 제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삶이 기적적으로 바뀌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적적으로 바뀌었다. 저는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왜 아메 제품을 갖다 저는 저한테 물어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아메가 제일 좋아? 저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어떤 걸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게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답이 탁 막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메 제품 다 좋은데, 거기서 무엇을 최고라고 뽑아야 되지? 이 생각이 되게 들고요. 어, 그런데 진짜 하나만 갖고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더블엑스인 것 같기는 해요. 더블엑스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아메이 제품은 어느 것 하나도 너무 안 쓰면 되는 게 한 개도 없죠. 다 써야 되는 제품들이죠. 그죠? 근데 저한테는
그냥 이게 선택의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고, 아메이 제품이 저한테는 그냥 필수다. 없으면 안 되는 거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 호르몬에 굉장히 과민해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경우냐 하면, 슈퍼를 못 가요. 슈퍼에서 나는 이 화학 냄새 있잖아요. 아멜하고는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옛날은 슈퍼가 또 3일 뻗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막 이렇게 화학 제품들 있잖아요. 화학 제품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공기를 마시면 3일 동안 들어누워 있었어야 됐어요. 만약에 암의 제품을 안 만났다 하면 지금까지 살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염색 같은 걸 못하는 게 염색을 하면 머리가 다 뒤집어져 버려요. 완전히 막 지물 나고 막 이런 스타일이 돼가지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제품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밖에 갔다 오면 그냥 뻗어 있는 게 일과 같은. 그래서 저처럼 이게 더 심해져 버리면 이제 여기서 못 살고 완전 산에 가가지고 흙으로 집 지어놓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화학 제품을 안 만난다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미 제품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 진짜 산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진짜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심해져 버리면. 그 정도로 심각했었기 때문에 저한테 아미는 그냥 하나의 제품이 아니고 그냥 생명을 살리는 이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미 제품 자체가. 그 정도의 아미 제품 자체가 그런 그거였는데 그렇지만 제일 친밀한 아미를 만났을 때는 어쨌든 제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그걸 갖다가 조율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이야기들 이해는 됐어요. 아미 이야기가 이해는 됐는데 이제 제품 교육을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머리가 너무 아픈데 혹시 세모메가3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지만 그걸 갖다 세모메가3로 딱 주니까 먹고 나서 진짜 우리 제품 너무 좋다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싫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걸 먹은지. 왜냐면 제가 굉장히 두통도 심했던 게 피를 안 빼면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환경 호르몬의 이 습격이 저한테 너무 그하니까 계속 머리에 피도 빼야 되고 막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두통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처먹고 나서 아미 제품 너무 좋다 이래서 거기 딴다고 제 여동생하고 우리는 저렇게 말하지 말고 저렇게 말하니까 그냥 요렇게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니까 딱 자기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우리는 절대 아미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저렇게 말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새 좋다는 말을 갖다 연발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 아미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괜찮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 괜찮은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 좋고 좋은 제품들 중에서 오늘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어, 피부도 엄청나게, 저는 항상 피부에 자신이 없었어요. 항상 피부에 자신이 없었는데, 아가씨 때는 일단은 굉장히 날씬했거든요. 한 45kg 나갔으니까 날씬했던 거죠. 그죠? 45kg 나가니까 날씬했던 건데, 사람들이, 언니는 눈도 크고 다 크고 큼직큼직가 예쁜데, 피부가 왜 그러더니, 너 피부만 좀 예쁠 건데, 왜 그러노? 그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피부 안 좋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피부가 그냥 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거기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피부 보호막이 고장이 나버린 거죠. 피부 보호막이 고장이 나버리면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굉장히 악건성에다가 민감성, 뭐 이것들이 굉장히 심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굉장히 심하니까 봄철에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밖에 나가서 바람만 스쳐도 맨도날을 긁고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따가우니까 근성이 아닌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굉장히 악근성이 되면 왜 우리가 저기 하룻불 같은 데서 이렇게 굉장히 쪼이다 보면 얼굴이 막 따가워지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수분이 날아가 버리니까 또 굉장히 햇살이 강한 데 있다가도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고 나면 우리가 막 얼굴이 따갑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따갑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따갑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따갑고 아프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봄철에 밖에 나가는 거 굉장히 두려웠고, 겨울철 되면 굉장히 피부가 더 건조해지잖아요. 수분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참 그 건강 상태가 모두 다 무너져가고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그래서 화장품만큼은 어쨌든 서로 중에 제일 좋은 걸 쓰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피부가 너무 심하니까. 근데 하나도 도움은 안 됐지만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사람들한테 피부 좋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부가 안 좋다는 말을 듣던 사람이 피부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고, 지금은 피부가 건조하다. 굉장히 이제 그게 낫을 만큼 이제 아메이 제품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게 됐던 게 우리가 화장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화장품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근도를 갖다가 이 악전등을 바꾸려면 사실 우리가 속에서부터 우리가 차올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분이 차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수분이 차올라서 이 수분을 갖다 이렇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표피층과 우리가 진피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일단 막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줄 거냐 하는 거잖아요. 저는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 엄청 깝깝한 사람이거든요.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 엄청 깝깝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수분 증발이 안 되고 이걸 갖다가 막아서, 이걸 턱 막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인류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피부 건조로 고생하잖아요. 막 발 뒤꿈치 쩍쩍 갈라지고 막 되게 고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피부 건조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2000년도, 2015년, 16년까지 이게 인류가 풀지 못한 숙제였다는 거죠. 아메가 그걸 풀어냈다는 거죠. 그걸 풀어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성분이 우리가 그물로 생각하자면은 벽돌 쌓고 시멘트 쌓고 벽돌 쌓고 시멘트 쌓고 해가지고 우리가 단단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하는 게 우리가 각질층이잖아요. 각질과 지질이 각질은 벽돌이고 지질은 시멘트가 돼서 이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성분이 세라마이드인데 그 세라마이드가 우리가 세라마이드가 많은 게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뭐 곤약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여기에 세라마이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우리가 진짜 이 피부를 갖다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 있냐는 거죠. 이거 딱 막아가고 수분이 증발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그걸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암에서 어떻게 그걸 했냐면 2001년도부터 이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인류의 이 숙제를 풀겠다고 아메가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있는 피부의 보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식물이 한 100여 종이 있대요. 전 지구상에.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하나로 연구를 했겠죠. 그죠? 하나하나를 갖다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가장 그한 게 이제 그래서 밀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걸 알아낸 거죠. 밀이 탁월하다는 걸 알아내서 그걸 갖다가 밝혀내서 정말 그 역할을 하게 한 그걸 만드는데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대단하지 않나요? 아무 회사가 아니면 절대 이걸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15년 동안 이걸 갖다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밀만 쓰면 되느냐? 그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미래에서 무엇을 추출해서 어떻게 배합해서 어떻게 우리 피부에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를 밝혀내는데 7년이 걸렸는데요. 하여튼 그 등급이 우리가 그게 지금 세라마이드에 관련된 자료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수분을 갖다가 그게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면 그걸 밝혀내는데 7년이 걸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유에서 추출해가지고 또 우리가 다른 성분을 배합을 한 거예요. 다른 성분을 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혈액 속으로 가장 잘 들어가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그 그루비비티, 그루비비티 아쿠아 서플리먼트예요. 그 저는 그래서 이 제품이 떨어지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이 제품이 떨어지면 엄청 불편한데, 그러면 우리 그래서 피부가 촉촉하다는, 그럼 우리가 피부를 어떻게 하면 촉촉히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밝혀낸 거, 그러니까 아미가 세계 최초로 밝혀낸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가 또 그게 있잖아요. 피부만 촉촉하고 피부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부가, 그럼 우리가 굉장히 그물이 무너질 때 철근이 부족해서 그물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철근 같은 거 빼돌려서. 그럼 그 철근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이잖아요. 그럼 충분하게 그 콜라겐이 제대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지금 이제 콜라겐 좋은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지는 몰라도 콜라겐이 중요하구나, 피부 이 세계까지는 다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각질적인 세라마이드가 필요하다면 진피성이 필요한 건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하고 우리가 엘라스틴하고 히알루론산이 충분해야 되는데, 사실 그 콜라겐이 충분히 잘 만들어져야 우리가 히알루론산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수분을 갖다가 자기 몸보다 1000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히알루론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미도 굉장히 그 하는데, 실제 우리가 그 콜라겐 제품들이 시중에 쏟아져 있는데 어떤 게 좋은 콜라겐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콜라겐이 실제로 우리가 동물성 그 생선 같은 데서 많이 추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생선은 양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하려고 하면 이것들이 그 양식 하는 데서 잘 살아남아야 되니까 동물 사육하는 데 쓰이는 그 여러 가지만 있잖아요. 치료하기 위해서도 쓰고, 막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도 쓰고, 이런 것들 우리 몸에 치명적이라는 거죠.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콜라겐 좋다고 콜라겐 3% 따먹으면 엄청 나한테 심각하면 심장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동물은 심장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콜라겐 좋다고 그냥 콜라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주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우리 본연의 어떤 이 역할을 갖다 하면서 진짜 안전하다는 거죠. 실제로 밖에 있는 것들은 먹었다가 오히려 더 큰 병을 얻는 경우가, 피부 좀 탱탱하게 해보겠다고 콜라겐 먹었다가 오히려 건강을 엄청 해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안에는 그 베개 가지를 하면서 그 콜라겐을 만드는 성분, 우리가 일찍에서 부원료 해가지고 나오는 게 금행자, 보자베리, 포도씨 추출물을 갖다가 이게, 근데 그 베개 가지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섞었을 때 이게 콜라겐을 만드는데 최고의 품질인가를 찾아내는 게 요 부원료거든요. 이래서 콜라겐을 갖다 굉장히 빠르게 많이 생성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히알루론산이 충분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피부가 탱탱하고 요 뽀송뽀송하고 요 묽은 피부로 바뀌는 거잖아요. 피부는 갖다 굉장히 머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피부는 탄탄하고 촉촉하고 그걸 만들어준 게 아쿠아 서플리먼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 없으면 엄청 불편해요. 이 제품 없으면 엄청 불편한데, 그런데 그 세 가지, 그 삼총사가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탁월하더라. 그것들을 밝혀낸 거예요. 그것들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피부가 팽팽하다는 이야기도 진짜 많이 듣고요. 촉촉하다는 이야기도 진짜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피부는 이렇게 바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부 안 좋으면 엄청 고민이 많은 거 알죠? 엄청 고민이 많은데, 사실 제 주변에는 아미 제품으로 피부 좋아진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좀 심각할 정도로 우울했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한 분은 어떤 분이 있으냐면 진짜 이분은 피부 때문에 돈 벌어서 피부에 다 쓰는 거예요. 너무 왜 남이 봐도 이렇게 징그럽다 이 느낌 있잖아. 옷 보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징그럽다. 이럴 정도로, 저도 그 정도로 아직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징그러운데 자기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은 거기다 다 썼던 거예요. 거기다 돈을 다 썼는데. 그래갖고, 그러니까 피부에 좋다는 걸 안 해본 게 없는 거죠. 다 해본 거죠. 해봤는데 피부가 안 고쳐졌어요. 근데 아메 제품을 먹고 쓰고 바르고 피부가 깨끗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메 제품을, 어, 진짜 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갖다 아메 제품이 너무 많이 우리가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기꺼이 나섰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아메는 모든 거 다 좋지만 사실 지금 나의 문제로 내가 이렇게 우리가 나의 문제인데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아메 철학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 제품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미 제품은 기적입니다. 정순아 스폰서님 그 강의 들으면서 감동을 같이 들으면서 제품 그 피부 구조나 피부의 그냥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것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정순아 스폰서님 뵐 때마다 피부가 안 좋았다는 걸 상상을 못 하겠어요. 원래 좋았던 피부, 원래 윤기가 나고 반질반질하고 탱탱했을 것 같은 그런 피부?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전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아메이 제품으로 정말 지금 나날이 더 아름다워지시는 그리고 또 다이어트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처짐이 하나도 없으시고 예, 그거 유지하시는 정순나 리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어, 네네. 박정양 리더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박정양 리더님. 네, 반갑습니다. 박정량입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리더님들이 많이 나와서, 야, 오늘 어떤 매력에 흠뻑 빠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정은 리더님의 정말 항상 보면 따뜻하고 상냥하고, 그치만 항상 명확성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배웠었고요. 또 얘기를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정영란 리더님 보면서 저랑 좀 많이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뭔가 정돈되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구나. 참 매력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우리 정순란 리더님 항상 너무 따스하고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리더님. 근데 굉장히 원리를 파악하면서 이해하는 또 그런 매력이 있으시고, 저 따뜻함 속에서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바탕을 깔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참 오늘 너무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의 어떤 그 개별성을 스스로 가질 때 자기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어떤 취약성을 느낄 때 누군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들이 감사함을 느낄 때 그때 우리가 이 하나의 팀워크로 이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용기, 그리고 또 진짜 자기 스토리는 힘이 있다. 그리고 각자가 요즘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그 힘든 거를 또 우리는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 힘으로 누군가를 다가갈 때 그게 굉장히 희망으로 또 따뜻함으로 다가가서 우리 파워가 또 제품력과 또 아메이 사업의 또 하면서 우리 탱커와 힘이 얼마나 지금 이 굉장히 변화되는 급박한 이 상황에 우리가 굉장히 뛰는 만큼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드림월드의 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또 학습된 또 거기에 또 따뜻함 또 각자의 리더님들의 매력이 이렇게 합해져서 이렇게 함께 해 나간다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도장 깨기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저는 서전 리더님처럼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평온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꽂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스로 뭔가를 도장 깨기처럼 뭔가 도전하고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그 비전 보너스가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그 비전 보너스의 마음에 그 힘을 가지니까 뭐 도장 깨기처럼 하는 만큼 내 거라는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가 5년, 6년 뒤에 이 세컨 밀레니얼 미팅의 리더님들이 엄청나게 어, 아마 성장할 거라는 그런 에너지들을 다 있으니까 뿜뿜 풍기면서 우리가 여행해서 평생 친구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세컨 밀레니얼 미팅의 이 에너지를 너무나 사랑하고요. 아마 이 힘으로 또 저도 비전 보너스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손유경 리더님 사회 너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뭔가 피드백도 너무 훌륭하시고 이 따뜻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희 리더님. 오늘 또 자신만의 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드림월드 리더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화이팅입니다. 네, 10시에 네, 본사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뵙고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